유해 우리 교수께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후에 제가 오늘까지 이제 10번째 지금 적반하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비슷한데 답변들 중에는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물론 공통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재 놓인 위기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의외로 다양하고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같은 질문들은 좀 더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 떠오르는 여성 우리 리더 후보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누리 정치대학원 18기를 수료하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민아 수석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미모의 여성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데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보통 대한민국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그 송도에서 그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진로까지 좀 상담을 해주는 그런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 알바트로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더 살려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 알바트로스 리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이 상당히 확 그냥 와닿는데 네.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으로 혹시 정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알바트로스는 새 이름입니다. 근데 그 새의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저희의 지금 상황이랑 너무 맞아 떨어져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날개가 한 3m 가량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강날개가 펼쳤을 3m. 쫙 펼쳤을 때. 쫙 펼쳤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일반 새들보다는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바보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바보세요? 예. 잘 못 날르나 예, 보죠? 못 날르고 뒤뚱뒤뚱 걷고. 예. 근데 날개도 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잡히기도 해서 멸종 위기의 또 새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를 감동시킨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그 모든 새들이 비행을 멈추는 폭풍우가 일었을 때 네.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예, 칠 예. 때. 그래서 이상한 새네요. 예, 폭풍우가 칠 때 절벽에 선다고 해요.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비행을 시작하는데 땅에서는 못 날라요? 그렇죠. 예. 오. 내리면서 시작하는데 이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또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바람의 흐름을 하기 타고. 때문에 최소 6일에서 네. 최장으로는 한 2개월, 2년 이상을 이제 날 수 있다고 해요. 2달이 아니라 두 달. 2년이요? 예, 예. 2년? 그러니까 2년은 좀 심한 것 같은데? 2개월 이상? 아, 예, 2개월 2개월이요? 이상을 예, 예. 지금 쉼 없이 네, 비행을 네. 한다고 네,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예. 지금 딱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청년으로서 저희가 느끼는 이런 바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자 할 때 되게 적합한 이름이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들어서 예. 우리 당이 위기에 있는 것은 폭풍우에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예.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예. 시기인데 그렇죠. 이 새는 예.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예. 그리고 일단 날아오르면은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2달. 네. 그리고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람의 국민의 흐름에. 민심, 그렇죠. 흐름, 네. 거기에 순응하면서 네. 그러면서 6일에서 2달 동안 네. 푹 떠다닌다. 네. 아, 진짜 이름 잘 지었는데요. 네. 누가 지었어요, 이 이름? 저희 멤버 중에 예, 한 아, 그분 분이-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네, 아이디어가 지금 같이 번뜩거리시는 왔는데. 분이신데, 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그러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인데, 네. 그죠? 예, 또 앞에 네. 그 알바트로스 앞에 이렇게 이름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이라고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바트로스 하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아. 말씀드렸고 일단 저는 어떤 뭐 당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알바트로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이 네. 자랑스러운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데 예.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우리의 상황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밝은 상황은 아니었단 아, 말이죠. 네, 저희들에게. 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잠시는 잊고 있었던 우리 나라에 대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 모두가 지금은 살짝 잊고 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나라,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청년답게 어떤 순수성과 진정성도 살리고 그리고 뭐 SNS라는 매체와 또 문화와 어떤 감성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이용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대했던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까? 위대해질 대한민국을? 위대해질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위대해질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얘기는 한번 다음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 네.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는 네. 한 30% 전후한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네. 뭐 요번에는 적게는 8%에서 한 12% 이래가지고 아주 형편없었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말씀하세요. 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일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뿌린 대로 예,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저는 어떤 당의 선배님으로서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왜 정말 이렇게 뿌리셨는지. 멀리 이렇게 가세요, 갑자기. 네, 뿌리셨는지, 씨를 뿌리셨는지, 아. 젊은 20, 30대, 40대 젊은 친구들한테 아. 그만큼의 씨를 그동안 뿌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아. 싶고, 일단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를 키우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5포 세대라고 하죠. 이 네. 젊은 세대를. 이제 그 청년들의 지금 힘든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일단 진정성의 부재인 거죠. 진정성의 네. 부재.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당 그리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전에 새누리당 네.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보면 한나라당까지. 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가 이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선거가 있었을 네. 때 그때의 이미지와 사실 지금 2017년에 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미지냐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네. 귀족 정당의 이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인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엄청 있어야 되는 어떤 유리천장 같은 어떤 뭔가가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 내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외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이 이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예, 뭐 네, 이게 도움이 말씀하신 될 것처럼 것 정말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제 예. 뭐냐면 뭐랄까 불만감이라고 표현할까 억울함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예.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민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예. 예를 들자면 예. 청년들에게 뭐 다가가거나 뭐 노력했냐.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도 오히려 뭐 옛날 민주당도 결국 청년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거나 키워주거나 이런 노력들을 객관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상실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냥 민주당은 뭐냐면 우호적인 것 같고 네. 우리는 왠지 그냥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속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맥, 스펙, 유리천장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네. 좀 우리한테 좀 덥씌운 것 같다 이렇게 좀 억울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너무 반성하지 않고 억울해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냉정하게 현실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약간 변명처럼 사실은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실질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실질적인 뭔가를 했느냐, 뭐 우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뭔가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라고 할지언정 그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와닿는 그게 선거 운동이랄지 아니면 당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랄지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그렇게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럼 말씀 맞네요. 그러니까 뭐 근데 뭐 그러면 왜 니네가 오해받는다 이렇게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안 되고,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 결과를 도대체 왜 수용하셔야 우리가 되고. 그렇게 말대로 그쵸. 혹시나 오해라고 하면 왜 우리가 오해를 받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왜 나를 오해합니까? 이런 방식은 안 된다는 변명으로밖에 얘기네요. 들리지 않고 그래요. 예. 맞아요. 씨를 뿌렸냐. 아, 이거 참 말이 없네요. 인재를 양성했느냐. 아, 이거 마음이 아프네요. 예. 5포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이들 이해하려고 공감하고 동감하려고 노력했느냐. 아, 자신 없네요. 진정성 있게 청년들에게 다가갔느냐. 할 말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 지지도 최악이에요. 그죠? 네. 그 뭐 물론 이제 여성들 중에도 20, 30대의 여성이 있지만 또 좀 여성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네. 여성이 20, 30, 40대도 좋고 네.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선 뭐 여성분들이 대부분 어떤 그러니까 정치라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다른 영역에 비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뭐 이번에 이제 뭐 최순실 게이트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부정부패, 어떤 기득권층에 대한 이런 이미지들, 그러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나 감성에 더 많이 또 좌우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데 네. 또 어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여성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폈느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은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다. 일반 국민들이 정치라는 것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은 사실은 아닌데 네. 만약에 그 이번에 이제 대선이나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선거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번 이제 대선을 좀 보게 된다면 그 대선 후보님들의 후보님들의 이제 발언들과 그다음에 또 이제 발언. 그 최근에 이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당 사무처 조직 개편에서 이제 여성국이 또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 여성 공약이 많이 이제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네. 아니 네. 여성분들이 왜 정치에 관심을 안 갖냐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예요. 그렇죠? 관심을 끌게끔 뭔가를 제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네. 콘텐츠를 봐야지 예. 왜 감성과 이미지에 좌우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더 감성과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다. 네. 또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훨씬 더 감수성도 풍성하고 네. 그러니까 감성이나 이미지에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그거를 왜 그러느냐 이렇게 혼내듯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 정책 특성에 정책 맞게, 부분에 네. 있어서도 뭔가 도대체 뭐에 관심을 갖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렇죠. 여성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야, 우리가 이거 해준다고 하니까 니네 이거 좋아해. 이런 네.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자유한국당은 좀 그런 네. 모습이었고, 네. 특히 또 지난번 좀 대선 때는 그렇죠.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후보님께서 네. 조금 이렇게 발언을 하거나 네. 이러는 게 아무튼 여성들이 보기에는 그쵸. 영 이렇게 좀 마음에 네. 안 들었다. 아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우리 잘못한 게 많네요, 진짜. 그렇죠. 예. 뼈를 깎는 반성이 없이는 이거. 근데 이거 반성한다고 될 문제인가? 이거 교육을 새로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생각이나 인식의 이런 틀을 좀 바꿔서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네.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네. 아무튼 전당대회가 이제 지금 이제 곧 거의 끝나가고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네. 꾸려집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20, 30, 40대에 대한 우리 자유한국당의 문제점, 여성들에 대한 문제점을 네. 이렇게 버무려서 자, 뭐 이번 전당대회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만의 네. 어떤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것에 대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존폐가 달려있는 그만큼 중요한 전당대회가 되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절망적이지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뭔가 개혁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이제 변화의 그 소지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트로스가 어떻게- 그렇죠. 폭풍에서 예. 확 절벽을 뛰어내리듯이 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네, 그렇죠? 이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해요. 이제 마치 저희가 이제 IMF 때 경제 위기를 맞았을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네. 또 건강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사태들은 저는 이제 정치 IMF를 지금 겪고 있지 않나라는 정치 생각을 IMF.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IMF를 통해서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이었는지 네. 그리고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네. 개혁해야 되는지를 정말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잘 겪어내면 네. 분명히 뭔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진정성을 네.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당의 뭐 어떤 이미지를 바꾸고 당명을 바꾸고 이러는 건 사실 외적인 걸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사실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네. 시작되는데 그 내적인 변화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진심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들도 청년들도 다시 그런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차세대 여성위원회에 이제 들어가서 네. 이제 활동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미력이나마 네.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체질 개선과 개혁을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래요.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른들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 미래 세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씨를 뿌리셨냐라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생님이기 직업이 네.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 고등학교 이런 어떤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또는 시민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되게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 차원에서 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는 하신다면 아마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이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여성위원회를 좀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 시절이죠. 새누리당 때 새누리 정치 아카데미를 예, 있었죠. 이렇게 수료를 했었어요. 18기라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 등용문, 정치 네. 인재를 키운다. 근데 네. 사실 실제로 제가 그거를 경험을 했을 때는 그냥 제가 받은 느낌은 네. 아 이것도 그냥 구색 맞추기 수준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그냥 그 이후에 이게 진정성 있게 인재 풀로 활용을 하고 만약에 그러려고 하신다면은 그 사후에도 철저하게 어떤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당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좀 내실 있게 가져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 정치대학원 하실 예, 때 네. 그 이렇게 얼마씩 내나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하나요? 그 수강료가 한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내나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을 배려해서 한 30, 그러니까 50% 할인을 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마지막 나이로 네, 제가 이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정말 그래서 한 이제 30만 원. 그렇네요. 네, 정치 예측. IMF라는 표현 정말 마음에 네.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전체 정치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보수파 IMF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경제 IMF에 진짜 버금가는 상황이다. 네. 그죠? 진정성, 내적인 변화 필요하다는 말씀하셨고 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네. 사실 지금까지 교육을 얘기했던 분들은 대부분 우리 당원 교육 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네. 지금 그게 아니라 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상대로 한 그런 교육을 지금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이념 이런 게 아니라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뭐 지금 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유럽의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그 친구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국회나 이런 데를 오면서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국회에서는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를 그냥 초중 고등학생들한테 보여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산 교육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재밌게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지원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대상을 유권자나 당원이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재미 그리고 뭐 예, 청년들까지도 이제 네트워킹, 청년들도 청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이런 정치에 무관심한 친구들을 네.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대안을 그렇네요. 거기에다가 새누리 정치대학원이나 이런 거를 네. 말로만 정치 등록문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를 제대로 정말 네. 내실 있게 해서 실제로 여기 졸업하는 분들은 네. 정치에 등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네.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뭐 동문회 이런 정치대학 동문회 분들만 활동을 굉장히 나름 고군분투하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당 차원에서의 뭔가 그게 지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무의미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꾸 예. 지원하면 이제 안 되죠. 스스로가 이렇게. 그렇죠. 저희들도 스스로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도 오히려 좀 그런 마찬가지고. 것들을 이렇게 예.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좀 조성하는 역할들이라도 우리 좀 당에서 그렇죠. 관심을 가져야 예. 되는데 너무 무관심하니까. 네. 그리고 뭐 정치 등용문이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공천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예를 들면 정치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뭔가 나중에 그렇죠. 가점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고 말면서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도 안 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유명무실화 됐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맞는 말씀만 하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맞는 말씀만 하고 사세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고요. 정말 참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 가지 네. 아까 저 정치 IMF 이거 너무 멋있는 말 같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보수우파 진영이 발전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을 위한 혹시 좋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정도를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정도. 근데 과연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가야 되고 그냥 지향해야 되는 바가 무엇일까?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가치, 이념 이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표대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위기들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있게 네. 명확하게 네. 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 너무나 다 모든 국민 이거는 뭐 이렇게 당에 상관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네. 그다음에 법치주의와 네. 또 자유 통일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념과 가치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국민들이 있고 청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분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당이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은 그만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네. 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예, 지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게 부재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 가치 이념을 제대로 정립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자꾸 상황에 뭐 보면서 민심, 상황, 그렇죠? 뭐, 대중 추수주의에 네. 빠져서 예. 파퓰리즘에 빠져서 자꾸 예. 좌클릭 하면서 저쪽에 그렇죠. 끌려가는 이런 예, 상황이 되기 예. 때문에 오히려 정도로, 어. 예, 오히려 그 정체성 회복. 예. 그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 태극기
우리 애국 세력들도 우리를 지지할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간 선수들도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나누시는 것 같아요. 뭐 바른정당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치는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담론을 사실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분열되고 네. 하나 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두자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죠. 근데 이 내부적으로는 사실 지역으로도 사실 많이 분열이 돼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은 세대 간에도 갈등이 사실은 이제 네. 좀 분열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 이 분열된 이런 거 가운데 해답은 하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려면 뭘로 하나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그러니까 나라가 통일 한국이 돼야지 사실은 선진국 대열에 저는 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통일 한국이 되면 네. 지역 감정 문제가 해결하고 되고 세대 갈등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일에 대한 담론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끌어 가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라든가. 북한이 네. 자기가 뭐 어떤 통일을 말씀하시는지는 뭐 나중에 또 얘기가 필요하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좀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끌어가느냐. 예를 들면 뭐 더 발전된 어떤 개발되지 않은 북한을 네. 어떻게 경제적으로나 어떻게 그거 어떤 설득하는 문제는 사실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게 당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 비전.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 기본적인 어떤 정체성의 이념과 가치 바탕 안에서 그 비전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제1의 건국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어떤 건국은 되게 성공적으로 이미 잘 이렇게 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드웨어적인 건국은 잘 됐다. 근데 이제 제2의 건국이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면 제2의 건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보충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실은 이제 국민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한데 이것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제 교육과 꾸준히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각 영역에 있는 국민들이 각자의 역할을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국가가 큰 사회가 아니라 국민이 큰 이제 사회로 네. 사실은 변해야 말씀하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또 당연하게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 문제로 연결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면 또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교육의 문제가 중요한데 근데 또 정교조 선생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또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또 교육이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우리 유민아 위원장님께 뭐 좀 좋은 말씀 오늘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는데 적지 않은 부분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고민의 시작이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고민하는 이런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특히 통일 담론 이런 얘기들은 별도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그 포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와 같이 멋지게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우리 동지들과 함께 오래오래 국민의 여망과 그리고 또 여론에 힘입어서 우리 대한민국 잘 이끌어주는 그런 젊은 청년 지도자 되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어떻게 적합한 이름이다라는 그렇네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이 위기에 있는 것은 폭풍우에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이 새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일단 날아오르면은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2달. 네. 그리고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람의 국민의 흐름에. 민심, 그렇죠. 흐름, 네. 거기에 순응하면서 네. 그러면서 6일에서 2달 동안 네. 붕 떠다닌다. 네. 진짜 이름 잘 지었는데요. 네, 누가 지었어요, 이 이름? 저희 멤버 중에 예, 한 그분 분이- 한번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네, 아이디어가 지금 같이 번뜩거리시는 왔는데. 분이신데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좀 더 물어봐야 될 것 네네. 같네요. 그러면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인데, 네. 그죠? 또 앞에 네. 그 알바트로스 앞에 이렇게 이름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이라고 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알바트로스 하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 말씀드렸고 일단 저는 어떤 뭐 당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알바트로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대한민국이 네. 자랑스러운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너무 당연한데 예. 이제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요즘에 이제 우리의 상황이 우리 나라의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좀 밝은 상황은 아니었단 아, 말이죠. 네, 저희들에게. 네, 네.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은 잠시는 잊고 있었던 우리 나라에 대한 그래도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이렇게 봤을 때 모두가 지금은 살짝 잊고 있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의 나라, 역사를 가진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청년들의 목소리와 시각으로 청년답게 어떤 순수성과 진정성도 살리고 그리고 뭐 SNS라는 매체와 또 문화와 어떤 감성이라는 것을 같이 이제 이용해서 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제 인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엄청 있어야 되는 어떤 유리천장 같은 어떤 뭔가가 존재하는 예,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당 내에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그냥 외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젊은 친구들이 느끼는 이 이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뭐 네, 이게 도움이 말씀하신 될 것처럼 것 정말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내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제 예. 뭐냐면 뭐랄까 불만감이라고 표현할까 억울함 같은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예.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민주당은 진정성을 가지고 예. 예를 들자면 예. 청년들에게 뭐 다가가거나 뭐 노력했냐. 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민주당도 오히려 뭐 옛날 민주당도 결국 청년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거나 키워주거나 이런 노력들을 객관적으로 했느냐 이렇게 상실 냉정하게 비교를 해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냥 민주당은 뭐냐면 우호적인 것 같고 네. 우리는 왠지 그냥 미워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속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맥, 스펙, 유리천장 막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네. 좀 우리한테 좀 덮씌운 것 같다 이렇게 좀 억울해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건 너무 반성하지 않고 억울해만 하는 건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냉정하게 현실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면은 약간 변명처럼 사실은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실질적으로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실질적인 뭔가를 했느냐, 뭐 우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젊은 청년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뭔가 이미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라고 할지언정 그게 굉장히 청년들한테 좀 이렇게 와닿는 예, 그게 선거 운동이랄지 아니면 당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랄지 어떤 대선 후보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그렇게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유해 우리 교수께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후에 제가 오늘까지 이제 10번째 지금 적반하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질문은 비슷한데 답변들 중에는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물론 공통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자유한국당이 현재 놓인 위기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자유한국당을 사랑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의 생각이 의외로 다양하고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어떤 같은 질문들은 좀 더 계속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에 떠오르는 여성 우리 리더 후보 중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새누리 정치대학원 18기를 수료하셨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중앙차세대 여성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우리 유미나 수석 부위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미모의 여성과 이렇게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네. 제가 막 가슴이 쿵쾅쿵쾅 아유, 뛰는데,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예.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보통 대한민국 살아가는 일반 국민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그 송도에서 그 영어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그 진로까지 좀 상담을 해주는, 예, 그런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이제 그 지난 6개월 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시국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대했던 대한민국을 말하는 겁니까? 위대해질 대한민국을? 위대해질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위대해질지 참 궁금하네요. 네. 그 얘기는 한번 다음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유한국당 네. 20대, 30대, 40대 지지율이 최악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는 네. 한 30% 전후한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네. 뭐 요번에는 적게는 8%에서 한 12% 이래가지고 아주 형편없었는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말씀하세요. 네. 욕만 안 하시면 돼요. 일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뿌린 대로 예,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예. 저는 어떤 당의 선배님으로서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왜 정말 이렇게 뿌리셨는지. 멀리 이렇게 가세요, 갑자기. 네, 뿌리셨는지, 씨를 뿌리셨는지, 아. 젊은 20, 30대, 40대 젊은 친구들한테 아. 그만큼의 씨를 그동안 뿌리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아. 싶고, 일단 그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인재를 키우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오포 세대라고 하죠. 이 네. 젊은 세대를. 이제 그 청년들의 지금 힘든 마음들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일단 진정성의 부재인 거죠. 진정성의 네. 부재.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당, 그리고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전에 새누리당, 네. 그리고 더 이전으로 가보면 한나라당까지. 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네, 그 당시가 이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네. 선거가 있었을 때, 네. 네. 그때의 이미지와 사실 지금 2017년에 이 자유한국당의 이미지가 저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이미지냐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어떤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 네. 귀족 정당의 이미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 알바트로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중앙 차세대 여성위원회에서 조금 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을 더 살려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방금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청년 모임 알바트로스 리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이 상당히 확 그냥 와닿는데, 네. 이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으로 혹시 정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알바트로스는 새 이름입니다. 근데 그 새의 그 의미가 너무 이렇게 저희의 지금 상황이랑 너무 맞아 떨어져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날개가 한 3m 가량 된다고 해요.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강날개가 펼쳤을 때. 3m.
쫙 펼쳤을 때. 쫙 펼쳤을 예. 때. 예. 그러니까 일반 새들보다는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래서 몸집이 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바보새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바보세요? 예. 잘 못 날르나 보죠? 예, 못 나르고 뒤뚱뒤뚱 걷고. 예. 근데 날개도 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잡히기도 해서 멸종 위기의 또 새이기도 하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저희를 감동시킨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그 모든 새들이 비행을 멈추는 폭풍우가 일었을 때 네. 비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칠 때. 그래서 이상한 새네요. 예, 폭풍우가 칠 때 절벽에 선다고 해요. 절벽에 서서 뛰어내리면서 이제 비행을 시작하는데 땅에서는 못 날라요? 그렇죠. 예. 오. 내리면서 시작하는데 이 새가 날개짓을 하면서 또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람의 흐름을 타고 바람의 예, 흐름을 하기 타고. 때문에 최소 6일에서 네. 예, 최장으로는 한 2개월, 2년 이상을 이제 날 수 있다고 해요. 2달이 아니라 두 달. 2년요? 예, 예. 2년? 그러니까 2년은 좀 심한 것 같은데? 2개월 이상? 예, 2개월 2개월이요? 이상을 예, 예. 지금 쉼 없이 네, 예, 네. 비행을 한다고 네, 한다고 네. 해요. 그래서 예. 지금 딱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그리고 청년으로서 저희가 느끼는 이런 바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해보고자